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9일 경제말레비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거주지별 주택 매매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작년 서울주택 매매 거래량 12만 6,834건 중 서울에 거주하지 않는 외지인들이 매입한 거래량은 3만 4,373건으로 전체의 27.1%를 차지했습니다.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06년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서울 주택가격은 타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잘 떨어지지 않는다는 학습 효과 때문에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5만 3,774건으로 전월 대비 19.9%, 전년 대비 6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17,710가구로 전월 대비 25.7% 증가했습니다. 매매 시장의 침체가 분양 시장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9일 한국은행 미시제도 연구실 정종우 부연구위원은 주택의 자산가치 변화가 고령자의 노동 공급과 은퇴 결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유한 주택의 자산가치가 10% 오르면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8%포인트 떨어지고 은퇴 확률은 1.3%포인트 높아졌습니다. 그만큼 고령층의 노후가 부동산 경기 변동과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지난해 서울 주택을 매입한 이들은 서울 시민보다는 외지인들이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지인 주택 매입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 강서구였는데요. 서울 주택 가격은 다른 지역보다는 잘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학습 효과와 서울 지역으로 대표되는 이 소위 똘똘한 한 채 열풍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슬기로운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방송 화면 하단에 나오는 이 QR코드 찍고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요. 부동산에 관련된 최신 정보 받아보실 수 있는 건 물론이고요.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증도 해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 투자의 여제 김미라 이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사님 일단 오늘은 어떤 지역 살펴볼지 먼저 크게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지역은요. 서울 서북부에 자리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입니다. 지축동 같은 경우에는 주소는 고양시이지만 물리적으로는 은평구와 상당히 맞닿아 있는 지역으로서 서울과의 어떤 접근성이 상당히 편리한 곳이죠. 그리고 두 번째 지역은 서울 서남권 그리고 끝자락에 위치한 금천구 시흥동입니다. 그 시흥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변화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그런 임차 어떤 수요가 지밸리를 통해서 꾸준하게 유입되는 그런 두 곳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네,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또 서울 금천구 모두 다 장점이 뚜렷한 지역들인데요. 이제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부동산 정보 체크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지역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입니다. 지하철 3호선 지축역 인근에 위치한 오피스텔 볼 텐데요. 복층형 방 3개짜리입니다. 현재 시세는 3억 2,800만 원에서 3억 8,200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지역이죠.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해하실 그런 지역 같은데요. 서울 서북부에 위치했죠. 그리고 현재 보시면은 이제 그 택지 지구로 나뉘는데요. 현재 이제 그 아래쪽은 창릉, 상기, 신도시, 그리고 원흥과 삼송, 그리고 지축지구죠. 삼성과 원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발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입주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축지구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한창 중이기 때문에 지축역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개발 중이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우선은 이제 전철로서는 3호선입니다. 3호선 구파발역 서울 은평구하고도 굉장히 맞닿아 있는 바로 한 정거장이죠. 또한 이제 그 은평 뉴타운에서 보통 이제 3호선 라인을 타고 쭉 이제 그 매가나 전세가가 이제 치솟기 때문에 올라올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접근성이 대두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또한 지축역에서 바로 아래로 한 도보로 5분에서 6분 정도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예정에 있는데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숙사가 없기 때문에 또한 이제 가까운 지축역으로 배우 수요가 상당히 몰려들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그런 지역으로서 동쪽으로는 이제 북한산, 굉장히 웅장한 북한산이 자리하고 있고요. 또한 지축역을 아래로는 창릉천의 어떤 그 녹지가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그 도보로 산책할 수 있는 그런 산책로도 좀 잘 돼 있고요. 또한 자전거 도로도 참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서는 이제 서울홍이라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유네스코에 등재된 서울홍이 자리하고 있죠. 그래서 산책이라든가 힐링 그런 부분도 가까운 곳에 위치했기 때문에 녹지에 대한 조망권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3호선 그리고 나 있고 아래로서는 이제 연신내 역을 중간 정착지로 통과하는 GTX-A 노선이 현재 공사 중이죠. 그리고 또한 신분당선 추진 예정이 있기 때문에 완료가 될 경우에는 대중교통으로서는 아마 트리플 역세권의 어떤 입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이제 이쪽 삼성이나 원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발이 다 완료돼 있기 때문에 이미 이제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렇지만 지축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개발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토지 가격 상승도 꾸준하게 지금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합리적인 분양가로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도로교통망 같은 경우에는 통일로와 그리고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와 서울 문산 간 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또한 여기에 또 원흥 강매 구간과 화정 신사 구간이 연결 예정에 있죠. 그래서 마무리가 된다고 그러면은 이제 서북부 쪽으로 사통 8탈의 그런 가능한 입지라고 설명드리겠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지축역이죠. 역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그 지축역은 가보셔서 아실 분들은 2개의 출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쪽에 왜 이제 간이역 수준이기 때문에 그 지축역의 중심에 있는 그 차량 지축 기지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출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곳이었고요. 개발과 함께 2개의 출구가 함께 생길 예정이죠. 그래서 3호선 라인을 타고 많은 이제 근로자들과 배우 수요들이 많이 몰려들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미 지축 지구 같은 경우에는 근처에 삼성이나 그 원흥 지구의 인프라, 생활 인프라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 대규모 어떤 첨단 복합산업이라든가 삼성 테크노밸리죠. 대기업들이 이제 자리하고 있죠. 또한 그 보시면은 복합 쇼핑몰에 이제 스타필드가 들어와 있죠. 스타필드가 들어오는 곳이라면은 집값의 상승이 여지없이 되는 그런 곳이죠. 그리고 은평 또 롯데몰 한 곳만 있어도 좋을 그런 곳에 이곳에는 아마 3곳의 어떤 쇼핑몰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모병원과 또는 북한산하고 창릉천 여전 같이 흐르고 있는 그런 입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교통 호재가 지금 첫 번째 노선은 GTX-A 노선입니다. 파주시 운정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서울 도심이죠. 중심을 거쳐서 화성 동탄까지 이어지는 광역 급행 철도망입니다. 지하철보다는 한 3배 정도 더 빠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산에서 그리고 서울까지는 14분대로 단축 예정에 있고요. 또한 삼성까지는 20분대로 단축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통이 된다고 하시면은 수도권의 출퇴근 그리고 도심으로서의 어떤 그 이동이 상당히 획기적으로 빨라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생산 유발 효과 27조 원, 그리고 고용 창출 효과는 19만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안인데요.
현재 신분당선은 광교, 분당, 그리고 판교 등을 거쳐서 서울 강남역까지 이어지는 이제 황금 노선이죠.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신사역이나 또는 용산역 그리고 고양시 삼성역까지 연결 예정에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고양 삼성이나 원흥 지축, 창릉 그 3기 신도시의 그 주택 공급에 비해서 철도망이 좀 부족하다고 이제 필요성에 대한 대두성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서는 고양선입니다. 고양선은 이제 3기 신도시 교통 대책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고양선인데요. 고양시청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덕양구 창릉 신도시를 거쳐서 6호선 세전역까지 있는 이제 경전철입니다. 올해 2월에 예비성 타당성을 시작해서 5개월 만에 통과가 됐죠. 또한 이제 고양에서 여의도까지는 이동 시간이 굉장히 50분에서 25분으로 단축될 예정인데요. GTX A 노선과는 이제 대곡역까지 이곳에서부터 대곡역까지 좀 일치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 서부선에서 이제 연장을 해서 이어진다고 그러면은 이 서남권점까지 연결 예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가장 그 교통 호재가 그 부동산 가격과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서는 차량 그 지축 기지 이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1985년도에 그 3호선 개통 당시부터 경정비를 맡았던 그 핵심 장소죠. 최대 규모 32만, 우리나라 국내 최대 어떤 지하철 기지죠. 또한 이제 이 지하철 기지가 삼성 지축지구의 발전을 막고 있다고 이제 언급을 해 있기 때문에 가장 이제 그 삼성이나 그 중심, 지축, 원흥 중심에 있기 때문에 도시 발전도의 완성을 이제 높이겠죠. 그리고 또한 이제 그 통일로 주변이 상당히 교통이 혼잡합니다. 그 주변에 대한 어떤 일석이조의 효과. 또한 이제 이 파주시 연장 계획을 이제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축, 지구와 은평 뉴타운의 교량 사업인데요. 여기가 지축이고 이 아래로는 은평 뉴타운입니다. 현재 은평 뉴타운을 갔을 경우에는 다리가 없었기 때문에 통일로로 이제 돌아서 갔었죠. 그렇지만 다리 교량 사업 하나를 놓게 된다고 하면은 바로 상암 DMC까지 굉장히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두보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삼성이나 또는 은평 뉴타운의 수요까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격을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현재 매매 가격은 3억 2,800만 원에서부터 3억 8,200만 원에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임대를 놨을 경우에는 3억 원에서부터 3억 5천만 원 정도, 그리고 실투자 금액은 2,800만 원에서부터 3,2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대출에 대해서는 이제 개인 자금 사정에 따라서 상이하다는 점 말씀해드리겠고요. 보증금, 그러니까 월세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면은 임대 금액 2천만 원에서부터 월 100에서 110만 원 정도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이곳은 이제 선분양입니다. 선분양이로서 앞으로 이제 그 완공이 되려면 1년 한 반 정도 남아있던 거를 감안을 했을 때 이 전세가가 매매가하고 동일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투자했던 이 원금은 회수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드리겠고요. 또한 이제 이곳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100실 미만의 오피스텔로서 전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제한 전매 가능에 따른 투자의 황금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 말씀해드리겠고요. 또한 이 안정적인 또는 임대 수요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추천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입지부터 시세까지 한 번에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일단 서울과 맞닿아 있다라는 그 입지 자체가 갖는 장점이 굉장히 크죠. 아무래도 3호선 지축 이 역을 통해서 서울 이 중심으로 좀 이동하기가 쉬웠는데 여기에 더해서 지금 다양한 교통 인프라 개발 호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신분당선 연장이나 또 고양선 등을 통해서 서울 중심지로의 이동은 앞으로 더 쉬워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같이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투자 전략을 좀 더 정리해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덕양구 지축동의 투자 전략을 보시면은 교통 환경이죠. 교통 환경 그리고 생활 환경 풍부한 배후 수요입니다. 교통환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도로가 신설이 되는 것도 있고 기존에 있는 걸 연장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통팔달이 통하는 지축지구의 이제 중심이 될 예정이고요.
서울권역과 상당히 이제 맞닿아 있고 서울에 대한 이제 그 어떤 생활권도 같이 항유할 수 있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최상의 이제 접근지로서 집가 상승도 상당히 크게 이제 많이 오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 그런 지역이고요. 또한 이제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으로서는 이제 몰세권과 숲세권 그리고 역세권까지 생활 인프라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또한 여기에다가 풍부한 배우 수요까지 그래서 뭐 인구 수요만 해도 보통 44만 명 정도 이상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 그런 지역이죠. 또한 그래서 주택 가격 상승에 따라서 현재는 합리적인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앞으로의 미래가치 상승 때문에라도 정말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부동산 정보 체크 만나봤고요. 두 번째 정보 체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만나볼 지역, 이번에는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신안산선 신독산역, 아직은 개통 예정인데요. 이 신독산역 인근에 위치한 오피스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 3개짜리고요. 시세는 2억 9천만 원에서 3억 8천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역시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지역입니다. 서울 금천구 시흥동입니다. 시흥동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의 어지간한 지역보다는 가격이 저렴했던 곳이었는데 변화를 겪으면서 상당히 가격들이 지금 최근 2년 새 굉장히 가파르게 좀 오르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입지로는 현재 이제 시흥동이죠. 시흥동을 주목하는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시흥 사거리역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개발 호재들이 이제 진행 중이거나 예정 중에 있습니다. 신안산선이 현재 착공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지역에서는 대중교통으로서는 이제 2호선과 그리고 1호선과 7호선이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제 보시면 국가산업단지라고 해서 가장 이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이 가능한 그런 곳이죠. 국가산업단지를 이제 지밸리라고 부르는데요. 이 지밸리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대규모 디지털 산업단지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곳에서는 이제 그 어떤 1만 2천여 개 이상의 기업들이 상주해 있고요. 또한 이곳에는 26만여 명의 이제 근로자들이 이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굉장히 그 실수요층들이 굉장히 두터운 곳이었죠. 그리고 오래된 집들도 많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어떤 지밸리를 통해서 어떤 근로자들이 많이 몰려들기 때문에 임차 수요가 상당히 풍부한 그런 곳입니다. 또한 외곽에 경기도 외곽에 지금 맞닿아 있기 때문에 도로가 상당히 그 편리하게 돼 있는데요. 제일 순환고속도로 그리고 2 경인고속도로죠. 제1, 2 경인고속도로와 그리고 서해안고속도로 그리고 성남 안양간 고속도로가 같이 이제 인접해 있어서 외곽으로 나가기 상당히 편리한 곳입니다. 그래서 물류의 이동도 상당히 용이한 그런 지역이 되겠고요. 얼마 전에 이제 서부 간선도로 지하화 철업도 이제 차도도 개통이 됐고 앞으로 이제 두산 지하화 어떤 차도도 이제 신설 예정에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완료가 된다고 하시면은 이제 도로 교통망까지 굉장히 크게 갖춘 그런 지역이 될 수 있겠고요. 또한 이제 일본 국도와 남부 순환도로도 같이 또 돼 있기 때문에 도심이나 경기 또는 인천으로서 이동이 편리한 그런 지역까지 갖고 있습니다. 이 지밸리로서 첨단 그 IT 기업들이 어떤 중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시흥동을 상당히 이제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면서 그동안에 이제 그 호재죠. 그 금천구에는 이제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수건 사업의 첫 번째 신안산선 개통입니다. 신안산선은 안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서울 여의도까지 있는 전철로죠. 현재는 시흥동에 독산역과 이제 시흥 사거리 석수역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동안에 이제 1호선 쪽으로 치우쳐 있던 거가 시흥동 금천구 쪽을 이제 중심지를 가로질 예정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동안 대중교통은 상당히 불편했을 텐데요. 만약에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은 그쪽에 이제 많이 몰려들 것이다. 웬만한 그 노선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인구들도 상당히 많아질 것이다. 그러면 주택 가격도 많이 이제 상승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예상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이제 안산에서 여의도까지는 30분대로도 이동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대한전선 부지 이제 개발인데요. 그 금천구청 바로 옆에 대상 부지가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종합병원으로 이제 건립 예정인데요.
지상 18층에서부터 지하 5층의 규모로 810병상을 수용할 수 있는 종합병원이 이제 공동주택과 함께 건립 예정에 있습니다. 금천구 쪽은 이제 그렇다 할 종합병원이 이제 없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이제 의료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불편을 겪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금천 종합병원에 생긴다고 하면은 양질의 이제 의료 서비스는 물론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의료 안전망 구축이라든가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죠. 그리고 일자리 창출까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말씀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금천구청의 이제 복합 역사 건립 소식입니다. 이곳은 이제 금천구청과의 어떤 관문과도 같은 곳이었지만 40년 동안 개선 없이 굉장히 노후화됐던 그런 곳이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제 그 어떤 개발 추진 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역사협회는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행복주택 230가구 정도가 이제 들어설 예정이겠고요. 그래서 복합 기능을 갖춘 역사 건립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천구청역과 금천구청 주변 환경이 상당히 개선될 여지가 보이겠고요. 또한 이제 그 대한전선 부지와 함께 지역의 랜드마크로서 위상이 높아질 그런 어떤 금천구가 상당히 기대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공군부대 이전 소식인데요. 그 공군부대가 금천구에서는 상당히 중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었지만 계속적으로 이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전이 된다고 하면은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이쪽의 흐름 자체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는 그런 사업, 또한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일자리 창출도 함께 가져가는 그런 곳이 되겠죠. 그래서 이전 후에 어떤 지밸리와 연계한 서남권의 IT 융복합 거점이죠. 조성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 금천구에서는 현재 이런 어떤 사업들이 차질의 추진 없이 진행이 되면서 도시 어떤 개발을 통해서 그리고 도시 공간에 이제 변화들이 오면서 그동안 이제 지속 가능한 자족 가능한 도시를 목표를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격을 정리해드리면 매매가 보시면은 이제 이곳은 이제 3룸입니다. 방 3개짜리인데 매매 금액이 이제 2억 9천만 원이죠. 그리고 3억 8천만 원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한 이제 임대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2억 8천만 원에 3억 5천만 원, 그래서 실투자 금액은 1천만 원에서부터 3천만 원 소액 투자가 가능하겠고요. 또한 이제 월세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보증금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현재 5천만 원 정도 준비를 했다고 하시면 월 90에서부터 100만 원 정도 수익 창출이 가능했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이제 대출 금액은 자금 사정이나 계획에 따라서 약간 다르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실투자 금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출 사정에 따라서 이제 다르죠. 7천에서 1억 1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아마 이제 시흥동이겠기에 투룸도 아닌 3룸 가격입니다. 가격은 그 중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이 올라 있죠. 그런 가격보다는 앞으로 그 엄청나게 집가 상승의 여력이 남아있는 그런 곳에 투자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어떤 계획 같고요. 또한 이제 그 보통 3룸이나 투룸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똘똘한 한 채도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그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이제 1인 가구나 2인 가구 많이 증가를 하고 있죠. 서울, 권역 모두. 그렇기 때문에 소형 오피스텔을 많이 찾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이제 결혼하고 나서 생에 이제 아이를 출산했을 경우에는 매도하지 않고 그리고 수익형이나 그런 상품으로 월세 상품으로 전환을 하면서 또한 이제 그 임대 수익률이죠. 연 5%의 안팎으로 어떤 수익률을 창출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금 계획 한번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네, 처음에 소개해 주실 때도 서울인데도 상당히 저렴하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과연 진짜 이게 가능한 가격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금천구 시흥동이 경기도 시흥에도 좀 인지도가 밀리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요즘 보면 분위기 크게 많이 달라졌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사님, 금천구 시흥동 투자 전략 한번 잡아주시죠. 네, 금천구 시흥동의 투자 전략입니다. 지밸리죠. 지밸리 또는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 등의 대형 업무 단지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직주 근접에 대한 우수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지역입니다. 또한 이제 그 각종 개발 사업들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죠. 그리고 금천구의 수건 사업이자 핵심 사업이죠. 그런 순차를 가하면서 순항이 되면서 집가 상승에 대한 기대도 상당히
높은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3+1 핵심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지속 가능한 자동 도시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 금천구의 미래 가치에 이제 주목해 보시길 바라며 굉장히 그 2년 전부터 변화를 굉장히 끊임없이 시도를 하고 있고 앞으로의 어떤 여력이 많이 남아 있는 그런 곳입니다. 또한 이제 소외되었죠. 뭐 공업, 중공업 지역이라든가 또는 뭐 어떤 도심 경감 지구에 의해서 소외되었던 어떤 시흥동이 서남권에 떠오르는 핫 플레이스로 해서 투자의 그런 어떤 미래지향적인 그런 어떤 지역으로서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금천구 시흥동이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은 굉장히 클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사님, 이 금천구 시흥동 투자할 때 유의점은 혹시 없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그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역세권이나 가까운 주변 인프라 그리고 생활 인프라를 상당히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인접해 있는 그런 어떤 그 오피스텔 정도를 선택하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금천구 시흥동 함께 체크해 봤습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김미라 이사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는 필수겠죠.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이 부동산 시장의 최신 정보와 트렌드 모두 다 전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오반장 오정근 팀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오늘은 어떤 지역들 함께 살펴볼까요? 예, 오늘은 두 곳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울시 많은 구들 중에서도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첫 번째로 손꼽히는 서초동에 위치한 신축 다세대 주택가. 두 번째로는 직장인 수요가 매우 풍부하기 때문에 임대 조건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으며 강남의 많은 개발 호재 중심에 위치해 있는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해 있는 신축 오피스텔 두 곳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곳 같은 경우는 벌써 준공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직접 오셔서 눈으로 확인을 하시고 바로 투자를 하실 수 있다는 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두 지역 모두 투자 또 실거주로서도 상당히 매력적인 곳들인데요. 저희가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정보 체크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해 볼 지역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하철 2, 3호선 교대역 역세권에 위치한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 만나보겠습니다. 현재 시세는 5억 4,500만 원에서 6억 8,500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 우선 입지부터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는 서초동에 대해서 좀 입지 여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서초동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 위치가 서울교육대학교 건너편에 정문 건너편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도보를 이용해서는 3호선을 이용하실 수 있는 남부터미널과 그리고 지하철 2호선과 3호선을 이용하실 수 있는
교대역까지는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거리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으로 경부고속도로가 위치해 있는데 경부고속도로까지는 도보 5분 거리로 이동을 하실 수 있고 나중에 개발이 된다면은 수도권 환경까지도 갖춰질 입지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으로는 우성아파트 사거리가 위치해 있는데 이 우성아파트 사거리 주변으로는 브랜드 아파트들이 지금 5천여 세대 재건축이 되어서 입주를 하셨고 계속적으로 입주를 하고 계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대단지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되면서 주변의 시세에 많은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최대의 수혜지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으로는 대법원과 종합병원 그리고 대형 마트 그리고 남부터미널과 예술의 전당 등 대형 편의시설들이 주변에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생활을 하시기에 굉장히 편리하게 생활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옆으로는 서리풀 공원과 서리풀 터널이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리풀 터널 같은 경우는 개통이 되면서 강서지역으로 이동을 하실 때 차를 이동해서 가시는 시간 단축이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단축이 되어서 주변으로 많은 매매가 상승에 대한 조건을 갖추게 된 곳이 바로 서초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주변으로 학군 수요가 매우 풍부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1km 내외로 명문 학군인 서울고등학교와 서초고등학교, 상문고등학교 그리고 은광여고들이 배치돼 있어서 꾸준한 학군 수요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학군 수요가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적인 임대와 매매 수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 강남과도 상당히 밀접해 있는 그런 데다가 이 명품 학군까지 같이 보유를 하고 있어서 정말 실거주로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곳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서초구, 서초동 개발 호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첫 번째로는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상부에 이렇게 도로가 위치해 있어 많은 정체가 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도로가 지하부로 이동을 하고 지상부에는 공원들과 그리고 편의시설, 각종 상업시설들이 들어올 예정이어서 이처럼 지상부에 많은 개발들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숙세권 항공은 물론 각종 편의시설까지도 도보 5분 거리에서 영위를 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많은 개발들로 인해서 많은 인구가 유입됨으로써 임대 수요와 매매 수요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개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트밸리 가로수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서초구 같은 경우는 각종 문화와 예술에 많은 투자를 하는 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예술의 전당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전시와 공연들이 지금 현재도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한강의 세미섬을 중심으로 3.7km에 달하는 도로를 각종 문화와 예술 그리고 각종 여러 나라들의 전시를 계속적으로 개최하는 가로수길로 아트밸리 가로수길로 조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의 유입은 물론 상업시설의 개발은 물론 그리고 20대와 30대 문화와 예술을 중요시하는 많은 세대들이 이쪽으로 유입이 됨으로써 꾸준한 매매 수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개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남부터미널 개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남부터미널 같은 경우는 좀 시설이 낙후되어 있어서 지속적으로 좀 이용을 하시는 숫자가 감소를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남부터미널 주변으로는 각종 상업시설들이 지금도 꾸준히 개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강남의 중요한 노른자 땅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남부터미널이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은 터미널은 물론이고 호텔과 그리고 영화관, 각종 상업시설과 편의시설이 들어올 예정이어서 많은 인구의 유입은 물론 주변에 더더욱더 상업시설의 개발과 인구 유입에 꾸준한 유입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개발이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 이 강남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녹지도 좀 쉽게 만나볼 수 있고 또 게다가 이 예술의 중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좀 여유롭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이 개발 호재들까지도 풍부하게 지금 대기 중입니다. 그러면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아무래도 시세인데요. 자, 이 주변 시세는 좀 어떻게 될까요? 예,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매매 금액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매 금액은 5억 4,500서부터 6억 8,500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전세 예상 금액이 4억 7천에서부터 5억 9천 정도로 예상이 되어서 전세를 끼고서 투자를 하신다고 보시면은 8천만 원서부터 1억 정도로 실투자를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세 투자 시에는 임대 금액이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20만 원에서부터 15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어서 대출 예상 금액 2억 1천에서부터 2억 7천을 이용하신다고 하시면은 실투자 금액은 3억에서 3억 8천 정도로 예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금액이 어떻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강남 서초구 그리고 서초동에 위치해 있는 신축 다세대 주택들이 지금도 현재 계속 건축이 되고 있지만 그 신축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한 분양가를 갖추고 있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 시세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서초구, 서초동 투자 전략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예, 세 가지에 대해서 투자 전략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급 주택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역 주변으로는 단독주택으로 굉장히 고급 주택들이 빌리지 형식으로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오셔서 직접 눈으로 보시면은 굉장히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다라고 느끼실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로는 명문 학군들이 주변으로 잘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학군 수요가 이루어지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임대 수요와 매매 수요가 공존하는 입지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는 세대들 중에서 테라스를 갖춘 세대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라스 세대를 많이들 찾고 계시지만 아무래도 수요보다는 공급이 적기 때문에 이러한 테라스를 포함한 세대 수에 대한 점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점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 워낙에 살기 좋은 곳으로 유명하죠. 그만큼 장점도 정말 많이 갖고 있어서 주목해 볼 부분들이 참 많은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할 때 꼭 체크해 봐야 되는 게 또 유의점 아니겠습니까? 자, 팀장님, 이 서초구, 서초동 투자의 유의점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보통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투자를 하실 때는 다세대 주택들이 보통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주변으로 굉장히 고급 주택들이 잘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다. 그러니까 공급보다는 수요에 대한 니즈가 훨씬 많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무래도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은 공급량은 많지만 수요자가 아무래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밀집 지역보다는 아무래도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는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하시는 점 한 번 더 유의하셔서 체크하시고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또 공급과 수요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서초구, 서초동 먼저 만나봤고요. 두 번째 부동산 정보 체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확인해 볼 지역, 이번에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2호선 역삼역 인근에 위치한 오피스텔 확인할 텐데요. 원룸 또 분리형 원룸 구조 갖고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 3억 2,500만 원에서 4억 7,500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 역시 입지부터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예, 역삼동에 위치해 있는 신축 오피스텔 입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역삼역과 강남역 중간쯤에 위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역삼역까지는 도보 3분거리에 위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지하철역이 가깝기 때문에 초역세권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로 인해서 공실의 걱정까지도 충분히 덜으실 수 있는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강남역까지는 도보 5분거리 위치해 있어서 주변에 굉장히 많은 직장인 수요가 풍부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남역 같은 경우는 주변으로 많은 브랜드들의 매장은 물론 편의시설과 상업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으로 광역버스 노선과 일반 버스 노선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쪽 강남에 입주하신 분들이 다른 지역으로도 굉장히 편리하게 교통을 이용해서 진출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위쪽으로는 언주역이 위치해 있는데 언주역 주변으로는 의료 특화지구가 계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고 많은 의료 시설들이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타 지역에서는 물론이고 코로나 전에는 외국에서도 의료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많은 인구가 유입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의료 시설을 이용하시려고 잠깐 한 달이나 두 달 이쪽으로 유입된 인구들이 단기 임대로도 많은 곳을 찾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 그러니까 단기 임대로 수익을 최적화하실 수 있는 조건까지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는 센터필드가 지금 현재 개발이 되어서 많은 회사들이 입주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남의 개발 중심에 위치했다 그랬는데 삼성동 주변으로는 지금 현재 국제교로 복합지구가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개발은 물론이고 많은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충분한 입지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곳 같은 경우는 테란노 중심에 위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란노 같은 경우는 각종 IT 기업은 물론 금융기업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이쪽에 많이 입주를 하시고 계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로 인해서 주변으로 굉장히 풍부한 직장인 수요가 갖추어진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임대 수요도 꾸준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직장인들 수요 중 나이대들을 보시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나이대가 20, 30대로 보시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 중 하나가 강남구 같은 경우는 서울시 많은 구들 중에서 1인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강남구 중에서도 역삼동 같은 경우가 1인 가구 비율이 3가구 중 1가구 정도로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이 이유 중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테란노에 위치한 많은 직장인들 중 많은 비율을 차지하시는 나이대가 젊은 세대인 20대와 30대로 이루어져 있어서 아직 결혼을 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작은 소형 평형대 주택들과 오피스텔, 소형 오피스텔에 아무래도 또 꾸준한 수요가 이루어지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입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강남에 대한 꾸준한 집가 상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익형이라고 보시지 차익형까지는 보시지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남구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땅값, 집가 상승으로 인해서 오피스텔 투자 시에도 수익형과 차익형까지 다 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 하나가 건축물의 가치는 떨어지지만 꾸준한 토지에 대한 상승, 토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계속적인 매매가가 상승할 수 있는 충분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역시 이래서 강남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나 봅니다. 오피스텔을 가지고 차익 실현까지 잘 생각은 안 하게 되는데 이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을 가지고도 수익과 또 차익까지 같이 노려볼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자, 우선 입지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강남구 역삼동 개발 호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첫 번째로는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 센터필드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센터필드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구 르네상스 호텔에서 지금 2개의 동, 37층 건물과 36층 건물로 개발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개발이 되면서 역삼동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을 했고 가장 평당 임대가가 높은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7층 건물에는 조선팰리스 호텔이 들어와 있는데, 조선팰리스 호텔 같은 경우 260여 개의 호실을 갖추고 있으며 한 번에 3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연회실이 갖추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안에는 수영장과 피트니스 클럽 등 각종 편의시설들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계속적으로 유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간으로는 오피스 공간들이 위치해 있는데, 이 오피스 공간 같은 경우는 많은 대형 회사들은 물론 IT에 관련된 기업 그리고 엔터테인먼트에 관련된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입주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오피스 공간 같은 경우는 상주 인원만 해도 28,000여 명이 상주할 예정이라고 지금 추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금 기본적인 테란노의 많은 직장인 배우 수요에서 이 배우 수요가 추가가 된다면은 더더욱 배우 수요가 직장인 배우 수요가 풍부해질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추게 되고 그로 인해서 주변의 상업시설들과 많은 편의시설들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 개발 호재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강남역 주변의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강남역 주변으로는 벌써 삼성타운이 개발이 되었고 그 옆으로는 서초로 지구단위 계약안에 의해서 롯데칠성 부지와 코롱 부지 그리고 다른 부지까지도 개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지구단위 계획안을 통해서 개발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롯데, 칠성, 본사 정도의 규모의 회사들이 입주할 수 있고 현대, GBC 지금 삼성동에 개발하고 있는 GBC 공간보다도 더 넓은 지역이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한 많은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이 개발이 이루어지면은 바로 옆에 위치한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까지 가시화돼서 같이 개발이 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 개발이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강남 많은 개발 중에서도 굉장히 큰 개발이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국제교로 복합지구 개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대 GBC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현대에서 옛 한전부지를 매입을 하셔서 지금 현대 GBC로 개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는 그룹 통합사업과 전시장 시설 그리고 공연장, 호텔들 각종 편의시설들이 같이 개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개발로 인해서 고용 창출 효과만 해도 1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남 전 지역으로 그 개발에 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개발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옆으로 위치해 있는 종합운동장 그러니까 마이스 사업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잠실 종합운동장을 중심으로 각종 편의시설과 그리고 전시시설, 공연시설이 들어올 예정이고 한강 주변의 수목공원까지 개발이 될 예정이어서 타 지역의 많은 분들이 이쪽으로 관광을 오실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되고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라고 보시면은 많은 해외의 인구까지도 유입이 될 수 있는 개발 호재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동대로 지하화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영동대로 지하화 사업은 지상부에 위치해 있는 도로를 지하부로 옮기고 KTX, GTX 노선과 그리고 도심공항 터미널 그리고 버스 환승역까지 들어올 예정이어서 많은 교통시설들이 복합적으로 갖추어진 교통의 허브가 지하로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교통 허브가 갖추어진다 그러면은 하루 이용 고객만 해도 60여 명이 예상이 되어서 주변에 많은 개발 호재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강남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이 교통 허브를 이용하셔서 다른 지역으로 보다 편리하고 빠르게 진출을 하실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는 개발 호재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 이미 직주 근접이라는 요인 때문에 2030 1인 가구들 굉장히 선호하는 지역인데요. 여기에 지금 대기업 개발 부지 줄줄이 연쇄적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앞으로 더 많은 인구 유입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파쇄적으로 또 연달아서 이 상권 개발로까지도 또 이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강남구 역삼동 시세는 어떻게 될까요? 예, 매매 금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매 금액은 3억 2,500서부터 4억 7,500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세 금액은 지금 예상되는 금액이 2억 9천에서부터 4억 1,000으로 예상이 되어서 전세를 이용하셔서 실투자를 하신다 그러면은 4,500만 원서부터 6,500만 원 강남에 위치해 있는 신축 오피스텔의 경우에로 볼 때는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실투자를 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월세 투자 시에는 임대금액 보증금 2천만 원에서 월 105에서 135만 원이 예상되어서 대출 예상 금액 2억 6천에서 3억 8천을 이용하시면은 실투자 금액 4,500에서 7,500으로 소액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시세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오정근 팀장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또 네이버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저희의 상담 창구 열려 있는데요.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노란톡방으로도 자유로운 참여 가능합니다. 아래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모두 다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